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요. 2분기부터는 수출과 생산에서 타격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 얼마나 더 커질지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수출의 버팀목이 된 반도체. 하지만 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는 세계 반도체 출하량이 올해까지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 한국은행도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적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4분기의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수출이라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도 수출 차질이 본격화돼 다음 달까지 생산이 30% 급감할 거라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27% 줄었고 특히 완성차 수출은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국제선 여객이 98%나 줄어든 항공, 분기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도 전 세계 경제 위축으로 여파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수출 면에서 타격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고요. 국내 확진자가 줄면서 내수 외부 기대도 있지만 고용 불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법인 파산 건수도 10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급증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라던가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2분기의 어려움을 넘어서 3분기까지 생존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기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버티게 해주느냐가 2분기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90조 원 규모의 일자리와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은 자동차와 항공 등 5개 주력 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경제 분야마다 정밀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제중대본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선 지원하기로 한 업종은 자동차와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개입니다. 대표 주력 산업이자 고용과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GDP의 약 20% 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가 약 6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부품 수입 관세를 낮추는 등 부담을 줄이고 공공부문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해 70%까지 대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항공사는 공항 사용료 감면을 8월까지 연장하고 국책은행이 긴급자금을 선지원합니다. 해운과 정유, 조선업도 금융지원과 세금 납부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 대책은 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으로 금융, 산업, 고용 크게 3개 분야에 대응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반장을 맡습니다. 매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는 우선 이미 발표된 대책을 점검, 보완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안도 챙길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 쪽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외교하고 통상, 또 외교하고 금융이라든가 관련된 경제부처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고용과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만큼 더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경제중대본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 명에게 1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결국 가계 빚으로 남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컴퓨터 수리일이 20년째인 이창식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20번 정도 있었던 출장 방문 수리건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뭘 만질라 그러면 좀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손님께서도 그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문구점이나 태권도장처럼 아이들을 상대하는 업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처음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는데 1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처럼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서울시는 생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중 72%, 약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또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또 다른 고통과 내관을 예비하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대리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8명 늘어 누적 1,702명이 됐습니다. 엿새째 10명 안팎인데요. 안정기에 접어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야말로 2차 유행에 대비한 태세를 튼실히 갖출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대구와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밀집한 집회를 연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에선 운동시설, 서울엔 해외유입과 콜센터 집단 발병 요인이 큽니다. 이런 폭발적 증가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2차 유행이 가을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장기적으로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사회 구성원의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영양조사나 대구 경북 지역 또는 군입대 신체검사 등을 통해 항체 형성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또 소수의 접촉으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노숙인과 불법 체류자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 방역당국에 다소 여력이 생긴 만큼 이번 여름에 혈장치료제 임상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생활 방역으로의 이행 그리고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라고.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고령자, 만성질환자 외에 흡연자와 비만인 사람도 코로나19에 취약하다며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부터 본격적인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 18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지사까지 나서서 여행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푸르른 녹차밭이 드넓게 펼쳐진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곳곳에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연두빛 새순 사이를 거닐며 연신 추억을 남깁니다. 해외에서도 거의 한 달 정도 격리를 했고 또 여기 한국 와서도 격리를 해서 여행이 필요한데 제주 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15,000명 안팎,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번 황금 연휴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엔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도리지만 치료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도지사까지 나서 여행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시겠다면
자신과 이웃, 청정 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방역에 구멍이 뚫리진 않을지 제주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종교계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지난 2달간 현장 집회를 삼갔던 천주교와 조계종이 집회를 재개했고 개신교 교회도 대부분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89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했던 천주교 서울대 교구. 그로부터 2달 만에 다시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당 미사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기대했고 기다렸던 시간인데 이제 미사를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서울대 교구 대부분 성당들은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바코드를 도입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은 성당에서 발급한 개인 바코드로 출석 명부 작성을 대신합니다. 출입 기록을 위해 길게 줄을 서고 공용 필기구를 써야 하는 위험을 덜게 된 겁니다. 전체 천주교 신자들이 한 그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본당 어디에서나 그 바코드를 찍게 되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있고. 성당 안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성수가 놓였던 자리는 손세정제가 대신했고 의자에는 신도들이 떨어져 앉도록 표시해놨습니다. 조계종도 지난 2달간 중단했던 법회를 재개했습니다. 법당 안은 물론 밖에서도 신자들은 거리를 뛰어 자리를 잡습니다. 미리 그어진 줄 간격을 지키며 자신의 관불의식 순서를 기다립니다. 종교 활동을 완전히 이제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량 내에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방역을 좀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종은 당장 일주일 뒤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법요식도 한 달 미룬 상태. 대신 이 한 달간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당수 개신교회들 역시 이번 주말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거리두기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 시장은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오 시장은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을 안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오 시장은 3전 4기의 패전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부산을 위해서 잘 해내고 싶었다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던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있지만 불법 오남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했던 전직 간호조무사의 증언이 보도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다녔을 때는 한 달에 2번 최소한 오셨고요. 이후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장은 지난 2016년부터 모두 6차례 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장의 구체적인 투약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했지만
이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량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서 투약량을 적은 기록지를 분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록지를 폐기했거나 숨긴 건 아닌지 확인을 위해 프로포폴 반입 반출량과 다른 환자들의 사용량 등을 비교 검토해 전문기관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받았다면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 사장은 시술 중 수면 마취를 하긴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장 유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잇따라 올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올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책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올 가을이나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앤서니 파우치 미 감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의 특성을 봤을 때 가을에 재유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I am convinced of that because of the degree of transmissibility that it has, the global nature.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업체에 이어서 독일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이 실시됩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그러나 올해 안에 일반 대중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허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식품의약국도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에볼라, 말라리아 등의 효과가 있는 기존 물질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백 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실업 사태가 5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청구 건수 규모는 3주 연속 줄었지만 여전히 폭증세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 언론들은 최근 5주간 코로나19 사태로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기도를 보면 북쪽에는 저기압이 또 남쪽에는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면서 그 사이의 기압차가 아주 커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풍이 불어드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각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0도, 서울과 대전 4도, 광주도 4도, 부산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과 철원 15도, 대전과 안동 17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남해상, 서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포근해지겠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